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점심 뷔페에서 2배로 먹고 나간 사람의 놀라운 이야기. 한 사람이 작은 규모로 운영하는 점심 뷔페에 가서 식사를 했다. 새 접시나 담자 주인은 공손하게 안내한다. 손님, 혹시 남기시면 벌금이 있습니다. 그러자 손님은 이렇게 답한다. 제 몸을 한번 보세요. 이게 음식 남기게 생겼나요? 여기까지의 상황만 언급하면 인식에 따라 반응은 둘로 나눌 것이다. 하나는 뷔페라면 끝까지 줘야지 라는 의견, 다른 하나는 심하게 먹으면 곤란하지 라는 의견. 하지만 그 손님은 모든 우려를 나가면서 말끔히 씻어냈다. 음식값의 2배를 내고 나간 것이다. 주인이 바로 이렇게 말했다. 손님, 거스름돈 받아가셔야죠. 그러자 손님은 웃는 얼굴로 답하며 나갔다. 괜찮아요. 제가 먹은 게 얼마인데요. 2배로 먹었으니 2배로 내야죠. 좋은 대화는 보는 사람 마음까지 좋게 만든다. 그러나 이건 연습이나 의지로 가능하지 않다. 세상을 바라보는 한 사람의 인식은 그 한 사람이 지금까지 쌓은 교양의 수준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공들인 창조를 위한 3가지 질문. 단순히 많은 책을 내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모든 창조의 영역에서 마찬가지다. 다음 3가지 질문을 읽고 만든 모든 콘텐츠는 당신의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게 만들 뿐이다. 1. 무언가 쌓이고 있나? 2. 의미가 있는 것들인가? 3.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한 줄, 한 조각, 한 층. 당신의 모든 창조물에 이 3가지 질문을 녹여내야 삶도 농밀해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침묵에서 배운다. 당신이 말할 준비를 마쳤다고,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또한 당신이 들을 준비를 마쳤다고, 상대가 말할 준비를 끝냈다고도 생각하지 말라. 당신이 보고 싶은 것과 상대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다르며 상대가 기대하는 것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도 일치하기 힘들다.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제자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3년 동안 침묵하게 했다. 무엇보다 침묵하는 법을 배워라. 고요한 마음이 주변을 흡수하게 하라. 원하거나 욕망하는 것이 아닌 들리는 그대로 들을 수 있도록. 누군가를 이해하고 싶다면 그저 천천히 다가가 말없이 함께 걸어가라. 그리고 틈틈이 서로를 바라보라. 고요한 눈빛으로 우리는 가장 진실한 대화를 나눌 수 있으니까. 빠르게 다가가려는 욕망을 버리면 우리는 더 깊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 김종원 작가, 인문학, 자기계발, 독서, 글쓰기, 사색, 지성, 일상, 지혜, 침묵.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좋은 마음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주라. 간혹 좋은 마음으로 내 책에 사인을 해서 선물로 줄 때가 있는데 좋은 마음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한다. 책 나오면 출판사에서 작가에게 증정본을 주죠. 지금 주는 게 그 공짜로 받은 증정본이죠. 좋은 마음은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가장 비싼 정성을 담아서 주는 건데
그걸 받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길에서 그냥 나누어주는 휴지 정도로 여기며 볼품없이 주머니에 쑤셔 넣는다. 받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당신의 정성과 좋은 마음을 주지 말라. 그 귀한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당신의 마음을 허락하라. 2023년 8월 김종원 작가.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글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 무려 15년 동안 쓴 책이 드디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원 작가입니다. 책 한 권을 쓰기 위해서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으니 또 하나의 나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제 끝없는 사랑을 받고 세상에 나온 그 주인공은 바로 글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글쓰기의 쓸모에 대해서 썼습니다. 읽으면 쓰게 되고 쓰면 저절로 인생이 바뀌는 책이죠. 저는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글을 쓴다. 쓰는 만큼 우리는 더 나은 인간이 된다. 자기 삶을 굳게 믿고 열렬히 사랑하는 힘이 있다면 누구든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글쓰기는 우리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일상은 우리가 가진 최고의 힘이자 자산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지성의 재료이기 때문이죠. 이 책은 지난 15년간 데모노 괴테의 정신세계 속에서 살며 그와 나눈 대화를 통해 발견한 5가지 글쓰기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 방법에 따라 장을 구성했으며 필사와 낭독을 통해 글쓰기 근육을 키울 수 있게 돕는 45개의 팁을 실었죠. 당신이 글을 쓰고 싶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인생을 잘 살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쓰는 삶을 시작해 보세요. 당신이 이 책을 끝까지 다 읽는다면 반드시 쓰는 인간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글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 매일 당신의 아이는 당신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빨리 잠들지 않는다고 혼나며 아무리 울다가 지쳐서 잠들어도 다음날 아침 아이는 누구보다 행복한 표정으로 일어나 당신을 가장 먼저 찾습니다. 밤새 혼났던 기억을 모두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정말 이제는 그러지 않기로 했는데 아침에 참지 못하고 사소한 일로 분노해서 학교에 가는 아이에게 큰 소리로 화를 냈고 하루를 시작하는 아이 마음을 또 무겁게 만들었지만 학교가 끝난 후 아이는 누구보다 밝은 표정으로 돌아와 마치 다정한 참새처럼 그날 있었던 일을 부모의 귀에 사랑스럽게 들려줍니다. 부모는 자신이 아이를 매일 용서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부모는 매일 아이의 용서를 받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잘못을 용서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건 용서가 아니라 단지 분노하고 화를 낸 것에 대한 사과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용서는 아이의 몫이죠.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며 분노한 부모를 아이는 매일 용서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가 늘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그 사실을 걱정하세요. 넌 언제 가장 행복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은 바로 답하죠.
엄마 아빠랑 누워서 이야기 나눌 때요. 같이 길거리에서 떡볶이 먹을 때요. 그냥 같이 있으면 다 좋아요. 아무리 심하게 혼나고 돌아온 날이나 싫은 소리만 반복해서 들었던 날에도 아이들은 그런 건 모두 다 잊고 늘 당신의 좋은 기억만 간직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 입장에서 답답할 때도 있을 겁니다. 정말 아이를 혼내야 할 때도 있고 나름대로 문제도 있는 게 사실이죠. 가족의 일은 가족만 아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땐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게 좋습니다. 아이 인생에 내가 전부인 날이 과연 이제 얼마나 남았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덜 미워하고 더 사랑하고 싶은데 입에서는 자꾸 나도 듣기 싫은 말만 나옵니다. 아이가 공부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이를 사랑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엄마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아이가 가끔은 지겹고 또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아이 인생에 당신이 전부인 날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또 하루가 사라지고 있으니까요. 사랑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라지는 하루보다 귀한 말을 들려주세요. 너랑 보내는 하루가 가장 날 행복하게 해. 내게로 와줘서 늘 감사해. 네 이름을 부르면 내 기분도 좋아져. 삶이 자꾸만 괴롭히고 분노가 유혹해도 아이가 당신에게 받은 수많은 사랑을 아주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할 수 있도록 사랑이 될 수 있는 말을 자주 들려주세요. 66일 밥상머리 대화법, 66일 인문학 대화법,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김종원, 부모, 자녀교육, 부모교육, 밥상머리 교육, 대화, 초등학생, 중학생, 육아소통, 육아스타그램, 육아일상, 부모의 말, 66일 밥상머리 대화법, 66일 인문학 대화법. 중3 대2 자녀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내 아이 성장 인력. 영감은 한 번에 크게 얻는 게 아니라 작게 여러 번 나눠서 얻는 것입니다. 작다고 실망하지 말고 매일 하나하나 모아서 쌓으면 곧 멋진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